저희는 이제 의학영어 정비 사업 관련된 내용을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학영어 정비 사업의 사업 개요는 이제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 의료 용어를 정비하고 동시에 이제 표준화를 이제 시행하는 그런 방안이었고, 그다음에 학술 용어의 타당성 검토 및 그 용어를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이 이제 국내 기존 단행본, 간행물 등에 수록된 의학 관련 용어들 검토, 그다음에 학술 분야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는 의학 관련 용어들, 그리고 최신 의학 용어들, 뭐 외래어를 비롯한 이제 표준화를 도모한다는 건데, 사실 이 국어 사전에 들어있는 용어 수가 대략 50여만 개, 51만 개쯤 되더라고요. 의학 용어에 들어가는 게 24만 개입니다. 그래서 600개 단어를 선정을 해서 뭐 하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그 전체 프로시저를 좀 저희가 조금 바꿔서 좀 구호문화원 쪽에 좀 수고스럽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의학 용어는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이라서 어떤 용어들이 일반인들한테 어렵고 쉬운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1차 용어를 국어문화원 측에서 보시고 선정해 달라. 왜 그냥 의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몸과 실생활에, 그리고 어떤 굉장히 그렇게 보편적으로 어, 적용되는 용어들이 있는 반면, 또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만 또 이용하는 그런 용어들도 있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의 쓰는 용어들이 실질적으로 의학 용어에서 봤을 때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봐서는 판단이 이 얼른 골라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국어원 쪽에서 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 측에서 보는 입장에서 용어를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드려서 국어원 쪽에서 일단 600개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어사전에서 뜻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시를 했고, 그 용어에 대해서 일단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일단 의학 용어는 저희가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원된 용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 영어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일단 그 한글이 뜻하는 언어가 도대체 뭔지, 그래야 정확한 뜻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 용어를 사용 예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현재 의학계에서 표준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제시를 하고, 국어 사전에서 뜻풀이가 적정한지, 그리고 용어가 현재 모호하게 쓰일 경우에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2차 용어 선정을 작업을 해서 부적절한 용어는 제외하고 대체어 제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2차 용어 선정을 해서 제시된 대체어의 적절성, 표준 영어 비교 검토, 과학기술 분류 작업, 출처 작업, 국어사전 뜻풀이 재검토, 모호한 용어에 대한 정확한 뜻풀이와 의학적 정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된 내용에서 최종 단어를 선정하고 이제 최종 제출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는 바에서 의학용어 정비 사업의 이제 의미를 볼 때, 의료계에서 보는 용어는 사실 전문의학 서적들에 나오는, 저희들이 전문가에 쓰는 용어들을 가지고 얘들을 한글화를 할 것이냐, 원어를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뭔가를 갖다가 이용할 것이냐, 뭐 굉장히 다양한 그 방법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거는 저희 용어가 사실 의료계에서 의학용어 정비 사업은 그동안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됐고, 현재 의학협회에서 현재 6집이 나와 있죠. 의학용어 6집이 현재 표준 용어인데, 그전에는 이제 KML이라는 곳에서 이제 했었고, 실제 근데 계속 그 똑같은 단어를 보면 각각마다 이 편천 이 단어가 계속 일관되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뀝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계 전문가로서 그 인지하지 못하는 일상생활의 용어 사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쳐다볼 수 있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사실은 국어가 그렇게 익숙한 물론 우리가 국어를 쓰고 한글을 쓰고 말을 갖다 우리나라 말로 대화를 나누긴 하지만, 그렇다고 영어를 한글화 할 때 그런 용어가 어떻게 한글로 됐을 때 그게 적절한 의미를 표현하면서 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전문가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전문가에 의해서 적절한 검토를 받아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의학계 의학용어 정비 과정에서 한글화라는 이슈가 한번 인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부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부학 용어를 전체적으로 한글화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비교 검토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유용한 시간을 좀 보냈고, 사실 뒷얘기는 하지만 해부학계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한글화 작업이 굉장한 노력을 들여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학계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산 점도 있죠.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상당한 용어들이 새롭게 한글화를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게 뭐 평상시에 그냥 우리들 내부적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쓰는 그런 용어들이 갑자기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상한 발음 그 단어로 교체가 돼서 쓰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 의학용어 정비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언어라는 것이 일단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용어에서 사실 언어가 바뀌려면 의학 교육 과정에서 이런 용어들이 실질적으로 쓰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용어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나눠지면서 이게 익숙해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문에 그 영어에다가 한글 조사만 붙여서 쓰는 상황이죠.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단어는 다 영어고 말은 표현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계에서 한글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학생들은 지금도 입학하면서부터 의사 국가고시 볼 때까지 이 실제 우리 표준 영어로 의학협회에서 제정한 표준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고 그걸로 시험 문제를 내고 그 영어에 익숙해지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병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실제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세계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학생 시절은 6년이고 뭐 본과 4년이고, 사실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 거쳐서 가다 보면 그 시간이 훨씬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 다시 언어라는 것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환자를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어떻게 하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서 표현할 것이냐, 이제 이런 식의 고민을 좀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학 용어들의 부분이 계속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런 용어.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라는 부분이 풀어서 설명하면은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일단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국어문화원 쪽에서 제시해 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봤을 때 이건 의학 용어고 의학계에서 뭔가 이게 문장에서 써 있는 거 단어인데 뭔지 좀 불분명하다라는 부분들이죠. 하나의 가소고업이 떴습니다. 가소고업 그런데 처음 이거 보자마자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열심히 이게 도대체 무슨 말로 뜨냐 이제 봤는데 국어사전에 분당 25의 비정상으로 빠른 호흡.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타키푸니아인데 문제는 이 표현입니다. 분당 25회 이상의 비정상으로 빠른 호흡. 이 정의가 가소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호흡 빈도의 기준이 이처럼 어떤 시절에 어떤 호흡을 해야 이게 빠른 호흡이라고 비정상적으로 빠른 호흡이라고 결정하느냐, 그 기준이 연령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25회라는 호흡 빈도의 의학적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단어 표현이 되는 상황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어사전 뜻풀이가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경우인데 사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강.
사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숨쉬기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호흡기관의 빈 곳. 이거는 뜻이 맞는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코안, 인두,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외의 공간을 이룬다. 이렇게 외의 공간이 아니거든요. 사실 영어 표현은 데드 스페이스고 사실 의학계에서 이제 어네토미컬 데드 스페이스와 피지올로지컬 데드 스페이스 두 종류로 나누는데 이 호흡기에서 공기가 유통되는 장소 중에서 혈액과 기초교환을 하지 않는 공간 이것이 사강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체교환이 되지 않는 공간인데 그게 이제 공간, 코, 인두, 기관, 기관지, 일부 세기관지 등이 해당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뜻 자체가 현재 불분명하게 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사전에 의료 용어다 보니까 뒤에다가 이제 좀 뭐 약간 백과사전식의 뜻풀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처치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장성 탈수증, 이제 이거는 이제 수분을 주로 하는 체액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증상. 뭐 용어도 사실은 아주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포도당액으로 수분을 공급해 줘야 한다. 이 말은 사실 적절하지가 않거든요. 원어는 하이퍼토닉 디하이드레이션이고 실제적으로는 염분보다 수분이 더 많이 소실되어 일어나는 증상으로 포도당액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식으로 이 증상을 다루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처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사전에서는 이런 처치 방법에 대한 이런 용어들은 될 수 있으면 좀 빼는 게 좀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어사전 뜻풀이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 틀리다기보다도 정확하지 않는 경우인데 계류유산이라고 보면은 태아가 죽은 채로 자궁 안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나오는 일이라고 해서 유산은 사실 태아가 사산된 채로 체로 배출이 될 때 유산입니다. 근데 계류유산은 죽은 상태로 배출되지 않는 게 계류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스드 아보션이기 때문에 태아가 사망한 채로 배출이 되지 않고 자궁 내에 남아있는 경우 이거를 계류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일 용어로서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영어식 표현은 아주 대체로 분명하지만 한글 표현의 경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부인데 경부는 기본적으로 목 또는 자궁경부가 있어요. 그럼 목, 경부 그러면 영어식 표현은 분명하게 neck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의 경추일 경우는 cervical spine이 있어요. 근데 자궁경부는 자궁경부를 영어는 cervix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cervix를 이게 영어를 갖다 한글로 표현할 때 뜻을 갖다가 목, 자궁경부, 자궁목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사실 서빅스를 목이라고 목에 대한 부분을 서빅스로 쓰는 경우는 영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된 책에나 조금 있고 현재 쪽에는 서빅스 그러면 자궁경부만을 되게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이런 죄송한데 부분들이 예 마무리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 과제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전적 뜻풀이가 잘못되거나 이제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잘못된 의학적 처치 등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영어 뜻이 혼재되어 사용상 혼선을 유발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영어 표준화 사업을 의학계 국어문화원이 같이 진행할 것이 필요한데 의학영어 표준화 사업은 의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개정될 때마다 중요한 게 그 기준선이 달라서 이 매 개정 때마다 표준영어 사용에 대해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의학용어지 표준화 사업의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예전부터 잘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지나치게 한글화로 해서 대중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고요. 국어문화원 같이 의학계와 합의되고 통일대응을 구축하고 이러한 용어로 통일화해서 매 개정시마다 참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를 방지하고 그리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용되면 이걸 하나의 표준어로서 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말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